이 BDI 관련된 이러한 운임 지수가 최근에 변동성이 지금 급격하게 늘긴 했지만 그 하이어 포 롱거 연준이 하는 얘기가 이쪽도 상당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 벌크에 노출이 많은 해운사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문발 파나마 운하의 이런 가동률 급락, 전반적으로 특히 벌크 운임의 급등, 플러스 혹시라도 컨테이너야 운임에는 영향을 더 줄 가능성. 전 세계 글로벌 해운사 임원들은 지금 초비상이거든요. 이분 함께합니다. 한화자산운용의 송재경 전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이 오늘 가지고 오신 얘기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엘니뇨 파나마 벌크 운임 얘기입니다. 제가 요거 미리 공부해 보니까 좀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요거 이제 좀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간밤 얘기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11월 달에 워낙 뜨겁게 네. 그러니까 한 3개월 그러니까 작년 여름 이후 올해 7, 8월 고점으로 한 3개월 엄청 고생했죠. 네. 그리고 10월 바닥으로 11월 달에 확실하게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바닥 잡고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들이 상당히 컸고 아마 제가 저번 때 나왔을 때 산타랠리에 대한 네. 기대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만 이제 그게 만만치 않을 수 있겠다. 첫 번째로는 11월에 너무 많이 달렸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산타랠리가 미국의 소비자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뜨거운 것 같지는 않다. 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12월 달 들어와서 아직 얼마 안 지났지만 네. 조금 이제 시장이 슬로우 다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시장의 이제 고민은 벌써 엄청 빨리 움직이는데 주식과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이 서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지금 금리가 거의 5% 가까이 10년물이 올라갔다가 5%가 넘었었죠. 올라갔다가 지금 4% 초반까지 지금 4.1까지. 예,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바닥권에 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네. 하는데 또 이제 엄청나게 지금 뱃을 너무 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로 꼽는 거를. 또 주식시장은 또 반면에 연착륙에 대한 아주 강력한 골디락스, 강력한 그런 기대감. 문제는 중요한 거는 현재 주식과 채권의 자산 가격이 가장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바라는 그 베스트 시나리오가 벌어질 걸 가정하고 이제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들이 지금 분명히 네. 있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연히 지금 다음 달 FOMC에서는 뭐 금리 동결 충분하고 오히려 내년에 언제 내릴 거냐. 시장은 엄청 빨리 내릴 거다. 배팅을 채권 투자자들은 하고 있고. 3월. 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3월에 만약에 내릴 정도면은 침체가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주식 투자자한테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가정의 뱃은 둘 다한테 주식 투자자나 채권 투자 둘 다한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정은 아니다. 한쪽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더 내려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채권에는 좋을 수 있지만 주식 투자자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분명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가장 큰 거가 소비자들인데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뭐 쭉 다 지나서 지금 대충 잡히는 넘버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예상만큼 매출이 그렇게까지 연말 소비가 센 건 아니었다. 물론 잘 나왔다는. 뭔가 전년 동기 대비 이번 시즌이 한 6% 정도 늘어나서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지난 4년간 10%대 이상 상당히 고성장을 하다가 지금 가장 낮은 숫자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소위 노미널 텀이라 명목이라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사실은 그냥 똔또이 이런 표현, 이게 용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겨우 이제 입마음 한 거고 온라인으로 엄청 늘었습니다. 한 8%대. 네네. 근데 오프라인은 1%대 늘었거든요. 합쳐보면 이제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 알뜰 소비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소비자들의 지갑이 확실히 좀 헐거워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많이 쓰인 것 중에 하나가 그 BNPL이라는 방식이 압도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아마 이게? 네. Buy Now, Pay Later. 아, 네, 이게 이제 뭐 신용카드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신용카드 발급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또는 신용카드가 꽉 차갖고 안 된 분들이 이걸로 이제 추가로 이번에 많이 그 온라인에서 샀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최근에 요 몇 년 동안 확장된 얘기랍니다. 이게 유럽에서 생긴 이제 핀테크인데 방식인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방식까지 쓰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영혼을 영끌해서 지금 소비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그럼 내년도 1월, 2월로 가면은 이거 갚을 때 고생들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는 이게 이제 내년 초반에 가서 미국의 소비가 지금 이미 4, 4분기도 상당히 이제 그로스가 꺾이고 있는데 내년 1분기로 가서도 상당히 좀 경기 둔화되는 느낌이 여전히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상황은 강력한 산타랠리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좀 이런 유일한 건 좀 유동성 풀린 겁니다. 네. 그거 외에는 지금 딱히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즐겁게 볼 만한 그러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너무 좀 이르게 11월에 베스트 시나리오를 좀 반영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전무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많이 오른 거 시장은 자정적으로 많이 오르면 또 조정을 맞습니다. 하게 마련이니까 지금 근데 그 조정치고는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그쵸. 있는 건 아니고 방향성을 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향성에 있어서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여러 가지로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고용이 너무 뜨거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오랫동안 네. 해왔다 보니까 적당히 식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너무 식으면 또 침체 얘기가 나올 거고요. 지금 굉장히 그 기로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간밤에 보면은 유가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게 어떤 수요 쪽의 얘기들 이게 또 침체와 연결되는 굉장히 좀 기로에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린 네. 고용부터 보면 네.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되겠지만 확실히 이제 그 둔화되는 다행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씻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초기에 발표된 게 이제 소위 구인 네. 잡 오프닝이라고 하는 졸츠. 예, 네. 그거는 사실 좀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정확히 S&P 500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갈라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것이 떨어지는 건 주식시장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이제 채권 투자자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고용이 나오는 걸 보고 FMC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겠지 뭐 네. 이런 기대감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는 초기 실업 청구 건수도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으면은 폭발적으로 느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늘 있거든요. 이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오래 끄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앤다운이 크게 굵직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열심히 말씀 주신 대로 초기에 그런 고용 지표가 이게 터닝 포인트를 넘어서는지 즉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그런 타이밍에 분명 와 있다. 일단 지금까지는 good is bad, bad is good은 아직까지는 맞는 거고요. 식는 게 좋은 건 맞는 거죠. 시장이 이걸 지금은. 그렇게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네.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경제는 또 아. 주식시장하고 소위 시장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로 놓고 보면은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위로 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열어놔야 된다. 아. 사실은 빌 에크먼이 3월 달부터 금리 낮춰야 된다는 이유가 위로 튈 수 있으니까 그때 금리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는 경제가 엄청 나빠질 거라고 얘기하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양쪽을 다 같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로 유가는 사실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한 실망감 매도세가 조금 더 센 거다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 유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팁스로 소위 이제 미국의 물가 연동체로 해지를 하거나 물가 채권 투자자들이 또 일부는 물가를 이렇게 유가 가지고 서로 간의 해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줍니다. 네. 근데 보통 그래서 그 지금 최근에 그 소위 미국의 팁스가 많이 빠지는 게 유가 빠지는 것 때문에 같이 빠지는 것도 있거든요. 금리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되고 지금은 사실은 유가의 흐름이 펀더멘탈을 현재의 그런 실제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측면도 일부 있지만 지금은 금융시장 쪽에서 움직이는 게 크다. 투기성 매수 매도세가 유가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훨씬 큰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계해야 된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게 유가의 그런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그 이후에 벌어질 경기 상황에 대해서 100% 신뢰하시면 안 된다. 그건 두 개는 경계하셔야 되고요. 오펙 플러스 이번에 이제 그 유가 빠진 거는 자율적인 그 감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누가 지키겠어? 이제 이런 실망감 때문에 나온 거긴 한데 만일 실제로 지키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직은 이제 유가의 그런 하락이 내년에 엄청난 침체. 그럼 좀 심각하죠. 진짜로 유가가 이렇게 빠지는 속도를 보면 90불에서 지금 70불 때까지 온 것이 불과 2개월, 3개월? 3개월 만에 갑자기 내년이 그렇게 나빠졌을까? 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100불 가나라는 분석을 그게 불과 3개월 그러니까요. 전입니다. 했을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70불 WTI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 속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하지만 매수 매도 그러니까 매매 측면에서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사실 주되게 준비해 주신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크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영향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주제가요. 엘니뇨, 파나마, 벌크 운임입니다. 이 얘기를 준비해 주신 일단 배경부터 해서 시작해 볼까요? 이게 사실은 언제부터 나왔던 얘기냐면 올해 6월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올 6월에 라니냐 2년째 끝나자마자 엘니뇨가 바로 오는 기상이변. 예, 기상이변. 지금 COP28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두바이에서 엄청난 또 유엔 행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기후 변화가 사실은 변화로 해서 그럴듯해 보자면 기후 위기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고 사실은 뭐 하와이에서 엄청난 산불 나갖고 난리 한 번 났었고 뭐 그런 일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네네.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거는 지금 엘니뇨 현상이 오면 아프리카 대륙 전반에 걸쳐서 가뭄이 오는 거거든요. 라니냐 때는 그쪽이 이제 홍수가 나는 거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지금 브라질 또 미국은 미시시피강 지금 파나마 운하가 있는 중미조차도 지금 가뭄이 너무 오래 들어서 그래서 물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엘니뇨 때문에. 엘니뇨 때문에. 근데 특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사실은 바다를 연결하는 게 운하잖아요. 사실 양쪽 바다를 운하는. 근데 그 뭐 물 흐르는 건데 물이 흐르면 되지 뭐 가뭄이 있던 말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파나마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 파나마는 전 세계 물동량이 한 3%. 그러니까 연에 한 13,000 개의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북미 쪽에 그러니까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그 중국에서 뭐 물건 만드는 컨테이너선이 그 파나마를 통해서 저기 미국의 동부 쪽으로 가는 이런 또 동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쪽에 셰일 그 혁명 때문에 천연가스 많이 나오잖아요. 천연가스를 거기에 실어서 그거를 또 파나마를 통해 갖고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동남아로 보내는 주된 수송로. 엄청난 수송로인 거죠. 사실 이것이 있고 없고로 엄청난 차이가.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게 없으면은 15,000 한 2주 정도 남아메리카 남미를 도는데 한 2주 걸린대요. 더 돌아서. 근데 이거 지나면 8시간이 지나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가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의 성격이 또 특히 뭐냐면 이게 이걸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파나마, 그러니까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파나마 운하가 있는데 네. 맨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호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같은 호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걸 활용해 갖고 양쪽으로 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단계별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배를 수송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호수에 물이 고여 있으면 계단식으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물을 밑에 채워서 한번 올라가면 거기에 물을 밑에 채우면 쭉 올라갈 거잖아요.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럼 그 네. 옆으로 옮기고 아. 또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서 호수로 위로 올라가는데 호수를 지나서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서 대서양 쪽으로 가는. 물이 있으니까. 그죠. 가능한 물을 거죠. 활용해서 하는 네. 거죠. 근데 이 같은 호수가 가뭄 때문에 물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면 물이 줄어드니까 밑으로 내려보낼 물들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동률이 떨어지는, 결국은 기후 위기 가뭄 때문에 파나마 운하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고 좀 다른 이런 케이스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여기는 가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차트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여기는 우기하고 건기를 보셔야 됩니다. 우기는 4월에서 12월, 이때 비가 제일 많이 오죠. 그러니까 네. 올 사실은 봄부터 해갖고 지금까지가 우기예요. 지금 12월째 다 왔으니까 12월 중순 정도까지 이때 그 저수지가 물이 꽉 차고 그걸 이용해갖고 그 다음 기간까지 활용하는, 건기가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데 네. 여기에 꼭대기에 이렇게 뾰족한 점이 이제 소위 12월 다 됐을 때 얘기고요. 제일 낮을 때가 이게 5월 정도, 4월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물의 수위. 수위.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물이 차 있냐. 산 꼭대기에 네. 있는 아. 호수에 그 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12월 초 왔는데 과거의 평상적인 높이하고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격차가. 이 격차가 어느 정도냐면 과거 2014년도, 16년도에 슈퍼 엘니뇨가 왔을 때보다도 지금 더 낮은, 네. 지금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이거 내년까지도 가겠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통상 여기가 한 36척 정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것이 24척, 25척으로 한 30, 40% 줄었고, 지금 이대로는 당연히 이제 물이 안 찼잖아요. 내년 2월 되면은 이게 반토막 납니다. 16척까지 더 떨어지고, 배도 꽉 못 채우고 절반 정도 채우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물을 적게밖에 못 넣어주니까 잔뜩 실으면 배가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바닥에 닿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동량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네. 실제로 가동률 반토막인데 반토막 이하로 더, 이미 반토막 났고 더 이하로 날 수 있다. 내년에는 훨씬 더. 예. 어.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 그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실 네. 필요가 있는데, 다음 그래프가 이제 이게 지금 북미의 좀 밑에 있는 뉴멕시코만 쪽에 있는 이제 항구를, 루이지나 뭐 이쪽의 항구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여기서 시작해서 통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LNG 선이 천연가스 싣고 밑으로 내려와서 파나마운하 통과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20일이면 오는데 여기가 지금 통과를 못하니까 지금 벌써 대기하는데 보통 원래 한 3, 4일이면 되던 게 지금 12일, 거의 3배 늘고 있거든요. 보통 한 달씩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이제 옆으로 반대로 크게 돌아가는 거죠. 이러면 거의 30일씩. 그러면 결국 그냥 돌아도 거의 1.5배 이상 거리가 더 걷는. 그러면 다행히 비용도 더 늘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같은 배가 지금 실어 날라야 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배 투입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당장 급하게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운임이 이제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때. 그래서 보통 거기에 하루에 30 몇 대 통과할 때 예약이 취소되면은 거기 들어가려고 경매를 합니다. 빈자리를. 네, 그게 보통 1년 전에는 보통 한 20만 불 네. 예, 정도면 됐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는 400만 불까지 늘었다. 20배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목매고 있다는 거를 이 숫자만으로 그냥 그 경매 그 가격 프리미엄 더 내줘야 되는 게 20배나 늘었다 할 정도로 여기가 좀 심각한 상황이다. 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원자재의 운임 강력한 급등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이미 시작된 지가, 이런 현상이 시작된 지가 꽤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현상으로 가격 반영이 되어 있는 원자재라든지 이런 게 이미 좀 많은 상태인가요, 전무님? 이게 이제 서서히 반영한 거지.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네. 시작을 하다가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면 튀는 거죠. 이건 마치 코로나 때 공급망이 박살나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있는 재고로 버티다가 왜냐면 그 정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친 듯이 가격이 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공급망 이슈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가장 단기적으로 이게 미국의 외교 협회나 또는 심지어는 저기 연준에서도 다뤄야 되는 이슈가 돼버린 게 네. 그나마 지금 잘 잡히고 있는 인플레이션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물동량 자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아주 쉬운 단지 그냥 가뭄 먹기 때문에 배가 좀 덜 다닌다 정도가 아니라 네. 사실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왜냐면 이쪽에 막히면 수혜주 쪽으로 몰리고 그럼 수혜주 쪽도 사실은 가격이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토막토막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한번 보시고 지금부터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몇 년간 이 공급망 이슈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다 목도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가격이 튀고 있는 걸로 반영이 되는지 일단 또 거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네. 보통 거의 통과하는 게 크게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입니다. 네. 컨테이너선은 각종 거기도 당연히 곡물 같은 게 실릴 수 있지만 주로 가전제품이나 각종 우리가 가구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컨테이너 박스 안에 넣어갖고 보내는 게 이제 컨테이너선이고 벌크선은 대표적으로 철광석, 석탄, 곡물 이런 것들을 네. 실어서 나누는 게 이제 벌크선이라고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벌크 쪽에 영향을 엄청 주고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는데 LNG 이런 것도 사실은 이건 좀 특수선이긴 한데 어쨌든 그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BDI라는 겁니다.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선형별 운임 지수라고 제가 갖고 왔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사이즈별인 거예요. 선형이라는 게 이제 크기예요. 그러니까 케이프 사이즈, 파나막스, 스프라막스, 핸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순서대로가 그 배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프 사이즈는 아시겠지만 남아프리카, 남아공항의 맨 밑에 희망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로 케이프잖아요. 케이프 그쪽, 케이프 그 아래쪽으로 통과해야 되는 그 운하를 통과 못할 정도로 엄청 큰 배들. 그게 이제 케이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파나막스는 파나마를 통과할 정도의 사이즈의 배. 이제 스프라막스는 이제 수에즈인데 지금은 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다음에 핸디는 제일 작은 거. 크기별로. 크기별로.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건화물 지수가 이걸 다 종합한 게 검정색 선인데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한번 튀고 있는 거를 그러네요. 지금 확인하실 수가 네. 있고 그걸 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도 다 오르고 있지만 케이프 사이즈가 연초 대비 거의 한 3.5배, 그렇죠? 260%. 근데 요 이틀 사이 한 10% 빠집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체크를 해봤더니 이틀 사이 어제 한 6%, 오늘 한 4% 빠지면서 한 10% 빠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너무 급등했다고 볼 수 네.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건기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렇게 이 변동성이 되게 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완전히 급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수적 의문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운임 지수가 지속적으로 우상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전 세계 물동량이 상당히 큰 영향을 공급망에 큰 부담을 쥐어지는 바로미터가 이쪽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건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병목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 말씀드린 대로 2월 되면은 원래 36척 다녀야 될 게 18척으로 절반. 정말 절반. 네. 네. 그것도 실제로는 그 물건도 절반 줄여서 실어야 되는. 그러면 0.5 곱하기 0.5하면 0.25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75% 가동률이 떨어져. 가동률이 25%로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관심이 좀 가는데 2021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철광석 가격이 먼저 반응을 했다. 이 얘기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때는 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직후에 전 세계가 돈을 엄청 풀어댔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경기를 되살려야 된다. 네.
그때 하면서 사실은 중국 원래 전 세계 원자재의 절반은 다 중국이 가져갑니다. 웬만하면 전 세계에 예를 들면 100을 쓰면 50은 다 중국이 쓴다. 네. 보시면 돼요. 그냥 심플해요. 거의. 대표적으로 철광석, 뭐 구리, 뭐 기타 등등인데 보시면 지금 철광석 가격이 당시에 이제 중국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생산을 하면서 철광석이 엄청나게 수입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짙은 그 검정색 선이 먼저 위로 우상향하면서 빠르게 튀고 있고 네. 그걸 뒤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붉은색 선 BDI 아까 우리가 봤던 네네. BDI가 이제 뒤따라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운임지수가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예. 네. 이런 결국은 이거는 이제 수요가 견인한 현상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들어서 근데 이번에 뭐 그것이 아니면 대체로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현상이죠. 네. 시차 거의 없이. 그런데 이번에는 보시면 신기하게 철광석 가격 상승보다 좀 오르긴 오르고 있지만 지금 붉은색 선이 더 먼저 빨리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때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목 현상이라 보다는 수입 자체, 물동량 자체가 급격하게 늘면서 같이 따라간 거고 지금은 사실 수입이 그렇게 급격하게 느는 건 아닌데 지금 파나무나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얘만 따라서 먼저 움직이는. 오히려 수요 쪽은 우려가 더 많잖아요. 예, 그렇죠. 중국 쪽의 뭐 침체라든지 뭐 이런 우려가 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요 쪽에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인데 오히려 이렇게 운임이 튄다는 건 병목 현상.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뭐 어퍼치나 매치나 무채는 마찬가지인 거라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에 경제 관료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잖아요. 네. 그때 내년도 지금 경제 성장률 목표를 발표할 겁니다. 대충 5% 전후를 발표할 거 얘기하는데 그래야지 좀 자신감들이 생길 테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또 철강석 가격이 다시 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누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은 힘이 뭐냐면 관료들이 지금 철강석 가격이 너무 세 그러면 또 빠져요, 바로. 알아서들 밑에서 쫙 움직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네, 네. 충분히 그런 체제니까. 근데 지금 내년에 만약에 5%를 여기서 외쳐버리면 다시 사실 위로 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이 BDI 관련된 이러한 운임지수가 최근에 변동성이 지금 급격하게 늘긴 했지만 위로 상당히 높은 이것듯이 이제 그 하이어 포 롱거 연준이 하는 얘기가 이쪽도 상당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굳이 얻겠다면 저기 운임 이 벌크에 노출이 많은 그러한 그 해운사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짧지만 이제 이게 워낙 단계 많이 뛰었기 때문에 해운주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세진 않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그러니까 메이슨이라는 그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은 보니까 이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벌크 쪽에 익스포저가 있는 많은 쪽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네. 컨테이너 운임은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페이지 갖고 왔는데 월드 컨테이너 인덱스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 사이에 워낙 초호황을 한번 누렸기 때문에 워낙 공급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사실 살 만큼 샀잖아요. 그러니까 병목도 많이 해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제일 문제였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니까 지금 컨테이너 운이 지금 당장은 지금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얘마저도 움직이면 사실은 진짜로 이제 연준이 걱정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랩업을 다시 하면 파나마 그 가문발 파나마 운하의 이런 가동률 급락 이것은 그 전반적으로 특히 벌크 운임의 급등 플러스 혹시라도 컨테이너야 운임에도 영향을 더 줄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어서 이것이 수에즈 운하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지금 해운사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해운사 임원들은 지금 초비상이거든요. 이거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단순히 쉽게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하고 넘어갈 일은 분명 아니고 내년도 투자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아직은 뭐 이렇게 현상이 그냥 일어나고 있다 정도지만 조금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지금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미리 좀 짚어주셨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인플레이션에도 이게 그럼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네. 부분도 좀 마음에 남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전무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